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리아 공습에 따른 불안감이 완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7% 상승한 24,573.0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1% 오른 2,677.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0% 높은 7,156.2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소매업체 매출이 전달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0.1% 감소를 기록했던 데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3% 증가도 상회한 수준입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로는 4.5% 증가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 판매가 대폭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기업 재고가 시장 예상대로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기업 재고가 전달 대비 0.6% 증가한 1조 9,29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도 0.6% 증가였습니다. 2월 기업 재고는 전년 대비로는 4% 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우려가 완화하면서 국제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 하락한 66달러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50% 내린 71달러 4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리아 공습에 따른 불안감이 완화된 데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발표된 경제 지표도 주가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건지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7일 화요일인데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분석이던데요.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악재라는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의 비포장도로를 끝나고 이제는 포장도로에 조금 올라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포장도로에 올라탔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길은 조금 더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 그동안에는 뭐 내리막을 가고 있었다면 지금 약간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비포장도로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겠느냐로 지금 미국 시장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오히려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에 이런 불안 요인들이 가시면서 이제 도로가 비포장 도로에서 포장 도로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 수준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시리아 폭격 관련이 악재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왜 악재 해소라고 봤느냐? 그 다음에 나온 코멘트들이 그렇죠. 폭격을 하고 나서 계속 폭격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랬죠. 그 화학 무기 사용을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시리아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정치적인 해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국민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폭격을 한 미영 프랑스에서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은 뭐냐면 무력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더 이상 공습은 없겠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없겠다라는 심리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좀 불안해서 채권 쪽으로 돈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그 자금들이 다시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유가는 빠졌는데, 유가가 빠진 이유는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서 중동발 위기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이제 그 공격이 더 심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위험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좀 달리했습니다만 주식시장 전체는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그 공격 금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습은 종료됐고 추가 공격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걸로만 오른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실적이 좋습니다. 미국 실적 좋고 해외 시장도 나쁘진 않은데 특별히 미국 실적이 좋죠. 대표적인 은행인 BOA의 그 주당 순이익이 0.62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0.57, 그리고 전년도는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순이익이 나왔죠. 이러니까 기업 순이익이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또 하나 S&P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1분기 지금 S&P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즉 예상보다 좀 좋을 거라고 하는 비율이 73% 수준 정도로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물론 트럼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를 제가 한번 지난주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좀 적응할 때가 되었다. 한번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이 트럼프의 화법을 시장은 이제 조금 이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말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근데 잘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환율 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무역 분쟁으로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건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완전 순정 거짓말이죠. 이거는 경제 지표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와서 미국 달러화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달러화 지수는 여러 통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 달러화 지수가 무려 연초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 거의 통화가 한 분기에 10% 빠졌던 건 폭락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통화 중에 최고 약세, 최고 절하된 통화는 미국 달러다라는 건 너무 뻔한데 자꾸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애드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수출 잘하게 해줘. 니네 수출보다 우리 수출이 더 중요하고 내 말을 좀 들어줘. 그래야 내 표가 떨어지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계 각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는 분위기로 점차 넘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어르고 달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타는 뭐였냐면 최근에 있었던 시진핑의 연설이었습니다. 시진핑 연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수입 무역에 대해서 계속 원활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얘기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걱정을 많이 했던 G2 간의 무역 분쟁도 상당히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면 통신 1.49%, 재료 유틸리티 각각 1.38%, 금융은 0.4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6%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미국이 러시아에 그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책임을 묻고자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또 시리아와 동맹인 러시아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려면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자기 나라 제재를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10번도 넘게 제재안이 통과가 안 됐고, 그럼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자들이나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큰 압박은 아닐 것이고, 주식시장도 그래서 이것을 큰 영향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제재를 할 것이다가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장비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직접 겨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재한다고 해서 그 제재가 그렇게 그다지 클 것이냐 여부죠. 그리고 러시아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가죠. 유가 폭락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일 나쁩니다. 근데 유가 폭락을 미국은 바란다?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쉐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러시아를 에워싸고 둘러싸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들은 크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인데요. 앞서 특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S&P 500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실적이 좋은 것은 실적이 정말 좋은 흐름도 있고요. 몇 가지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지금 미국 보면 미국 주택 가격 이건 미국만 아니고 유럽도 지금 난리거든요. 한국은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 흐름들을 한번 잠깐 옆에 이야기를 오늘 시간 여유가 있어서 드리면 독일 같은 대선진국이죠. 선진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데가 집값이 올랐다고 아주 난리예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따지면 세제곱미터당 가격이 1,500만 원, 한국 돈 환산하면 그렇게 넘었다. 이런 놀랄 만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1제곱미터당 500만 원 훨씬 넘는다. 이런 이야기 막 하거든요. 한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이거 되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한국 부동산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월등히 더 높고 이거 한 10년 전쯤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난리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것이고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것이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이제 자산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 자산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그나마 그 규모는 크지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레버리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저금리로 땡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가는 게 부동산 시장이었고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 경제 지표 나온 것 중에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조금 꺾였어요. 전부 다. 근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왜 꺾였냐면 이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꺾이는 게 아니고 땅값이 너무 올라서 땅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자재값도 너무 올라서 자재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주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가파르게 모든 집을 짓는데 비용들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주춤한 거죠.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은 조금 좀 다른 상황이죠. 이미 가격을 비교해보면 저 구미 선진국하고 GDP, 1인당 GDP가 훨씬 높은 나라보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아요, 지금 따져보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은 좀 국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EPS가 증가하는 게 왜 증가하느냐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EPS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물건값이 다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첫 번째 이유 하나이고요. 또 이번에 근데 그냥 그렇게만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EPS 증가폭이 최고로 커요. 역대 최고폭으로 빵 하고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시죠?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정책 효과입니다. 무슨 정책?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를 보통 인하한 게 아니잖아요. 10% 이상 확 다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인세 인하 효과로 1분기 실적이 아주 붐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해서 그럴 게 아니고 이익 증가했던 거는 법인세를 차감시켜줬기 때문에 세금을 덜 깎아줬기 때문에 EPS라는 건 순이익이라는 것은 법인세 차감 후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증가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멀티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멀티플이라는 건 상당히 가변적인데 즉 펄을 몇 배 줄 것이냐 그 시장. 펄을 몇 배 줄 거냐는 건 결국 EPS 주당 순이익의 몇 배냐잖아요. 이걸 몇 배 줄 것이냐 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밴드를 정했죠. 그러니까 과거 뭐 안 좋을 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뭐 한 10배 근처까지 떨어졌다. 좋으면 한 17, 8배 이렇게 가는데 지금 17, 8배니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게 맞다. 이번에 하락할 때 그 논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이 논리는 맞아요.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EPS 증가로 EPS가 증가되면 퍼 멀티플이 낮아지니까 그렇게는 되는데 돈이 이렇게 늘어서 갈 데가 없어서 자산 시장으로 막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건 멀티플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상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이번은 조금 과거하고는 역사적으로 통화의 양의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업 실적 시즌이 좋았던 건 첫 번째는 큰 폭으로 좋았던 것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EPS 증가를 일으킨 이유다라고 큰 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평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얼마가 늘었냐면 19%가 증가했고요. 15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그럼 미국만의 상황이냐라는 거죠. 미국만의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순익 이게 경기가 조금만 회복하면 기업들의 이익단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이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보다 상승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위기 이후 통화를 늘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숫자는 인플레이가 된 거죠. 숫자는 인플레이가 됐는데 그럼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실질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였는데 이 실질 세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즉 현장 실물 경기 흐름들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제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BDI 지수가 1000을 넘었어요. 과거 훨씬 더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계속 조금 느리지만 올라오고 있어요. 배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물동량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 가격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게 올라온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 반영되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6.7%가 나오고 미국은 2% 내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PMI 지수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기 대비 0.5% 증가하고 있어요. 즉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2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금리 관련 악재, 금융 관련 악재가 있었고 G2 간의 무역 분쟁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북미 회담이 있는 그 시점까지는 어려웠던 기간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 회복되는 구간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닝 시즌이 본격 도래하면서 우리 기업에서도 실적 상향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중 무역 갈등이나 시리아 공습 등 이런 불안감이 산재한 상황에서 실적주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여겨볼 실적 호전주는 어느 쪽일까요, 이사님? 네,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미 발표된 재료, 그것이 악재든 호재든 간에 이미 발표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투자 격언이 생긴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 G2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찾은 거 싶어서 안도할 때 시점에서는 뒤통수를 한 대 뻑 쳐가지고 다시 분쟁이 재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불안한 정국입니다. 또 시리아 무역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선진국이 시리아에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미국과 러시아의 또 이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증시에 또 아킬레스건,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 상승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시리아 공습이 없다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최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증시 외적인, 경제 외적인 외생 변수보다는 내실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정치적인, 증시 외적인 요인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라든지 기업의 실적 호전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전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 정치적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6월 달에 있죠. 6월 13일 날 있을 지방선거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한타전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증시의 악재로 번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일 만에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낙마하는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순수한 경제 지표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호조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요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6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15% 이상이 크게 증가된 모습이고요. 지난해 전망치에 비해서는 무려 1조 원 이상 상향 조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증시는 이들 실적 호전 예상주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 주자로 건설과 화학주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화학 이외에도 반도체라든지 IT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후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대망의 250만 원을 다시 돌파함으로써 반도체 업종의 그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데요. 삼성 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IT 대명사 삼성전기는 어제 같은 장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1분기 매출이 무려 2조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535억 원으로 추정됨으로써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후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중국 관련 해빙 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대비해서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실적 호전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국제유가 급등세가 좀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최근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었죠. 정유나 말씀하신 화학 쪽으로 어떻게 좀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유와 화학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적 호전을 예상되는 게 아니라 이 정유와 화학업종을 담당하는 에너지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리아 사태로가 뭐 해결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리아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폭격을 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로 폭격을 했죠. 한 발에 무려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 돈을 참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투자자들 그런 느낌을 가지시겠지만 여튼 이 한 발에 11억 원이나 되는 그 토마호크 미사일 100여 발을 쐈다고 합니다. 아, 천문학적인 돈이죠. 뭔가 이 전쟁에 또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리아에 러시아 관계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투자한. 그런데 이 러시아 관련 시설물에는 전혀 폭격을 가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도 시리아 내전에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에 동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와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폭격 시작부터 이미 전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확산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확연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뭐 급등했던 유가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유주와 화학주에 대한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날은 WTI 유가가 72.83달러까지 그렇죠? 무려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유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금주 들어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막 사상 최고치 80달러, 90달러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정유주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당히 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OSP라고 하죠. 원유 도입 단가입니다. 이 원유 도입 단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해야지만 정유주들한테 수혜인데 너무 원유 수입 단가 급등해버리면 정제 마진이 감소로 해서 유가가 그렇죠 너무 급등하는 것은 정유주라든지 화학주에는 오히려 악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에 보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정유사들 대표적으로 뭐 S-오일이라든지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죠. 이런 회사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단 유가가 만약에 80달러 선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적기 때문에 정유와 그리고 화학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증시 급락은 일단락됐다. 현금 들고 때를 기다리자라는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투자 조언 여쭤보지요. 네, 제가 앞서 지난 3월 달부터죠. 2월 말쯤에 이제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추세 이탈의 조짐을 보이면서 하락 반전했고요. 국내 증시는 지난해 중순부터 하락 반전하면서 추세 이탈의 모습을 보였죠. 제가 지난달에도 아마 D-Day가 될 것이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가 될 가능성이 없다. 날짜로 본다면 13일에서 19일 사이에 방향 전환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우연찮게 그게 적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거의 급락은 일단락됐다. 때를 좀 기다리고 거의 막바지 국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금주의 체크할상 여전히 국내 주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어닝 시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죠.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P&G라든지 금융주의 대명사 골드만삭스 그리고 제조업의 대명사 IBM 그리고 존슨앤존스 그리고 기술주의 대명사 넷플릭스 이들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번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조정은 지난주에 일단락됐다. 급락의 가능성 적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 동향이죠.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4원 50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4원으로 마감됐는데요. 1070원 대 아주 안정적입니다. 환율이 1050원에서 1100원 사이만 움직여준다면 하루 진폭이 5원 이하로만 된다면 1, 2원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증시에는 아주 호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율 시장의 안정이 주가 상승에 그렇죠. 거대한 버팀목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내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무역 대표부죠.
USTR이라고 합니다. 이 무역대표부가 대중국 관련 추가 관세 제품 목록을 발표합니다. 약 1,000억 달러 맞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무역 우리 기감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일 날은 지난주에는 그 FOMC 베이지북이 발표됐죠. 이번 주에는 그 중앙은행 페드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이것을 한번 금주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정은 일단락됐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금주부터는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완전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다 하는 말씀드렸죠. 왜? 하락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는 과정, 기간의 조정을 거쳐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의 조정도 이제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 여파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국내 사모펀드라든지 공모펀드를 국내 대형 운용사들이 참여한 코스닥 벤처기업 펀드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피 시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3분의 1에서 5분의 1, 3등급이나 5등급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때를 기다리시던 분들 이제는 서서히 주식을 이제 바구니에 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체크 포인트.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지수가 붕괴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24포인트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2,45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몇 포인트 차이가 합니까? 약 33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30포인트 이상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죠. 자, 이 지수가 종가상으로 붕괴가 된다면 그때는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전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매수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금일 당연히 상승 출발하겠죠.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죠. 자, 그러면 뭐를 사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이 30포인트, 40포인트, 50포인트 급등한다 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종목마다 파란색이야. 내가 사면 빠져.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런 불안감을 해소드리고자 제가 보는 차기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윤곽을 대략적으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흔들릴 가능성이 없죠. 이때가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삼성전기가 실적 호전을 예상으로 해서 급등했습니다. 역시 IT 관련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금리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국내도 빠르면 올 중순 2, 4분기 정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이미 금리가 올해 3차례에서 4차례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죠. 이미 최근 들어서 이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채용 비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주들이 이제 저점, 바닥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과대낙폭돼 있는 생태이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 같은 금리 인상 수혜들 역시 눈여겨보셔. 바구니에 담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에 모두 언급해드린 정유주, 화학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대낙폭된 상태에서 실적 호전,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건설 조선주들 역시 담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대중국, 해빙모드가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연초 상반 급등했다가 4, 4분기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유통 관련, 대중국, 그렇죠?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들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오늘부터 여러분 주식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 SK증권 영업부 PR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고요.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화상으로 나타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떨까요? 네. 어제는 우선은 눌림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도 전략에 다시 매수로 돌리는 전략들 펼쳤었고요. 아직은 보합 혼주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어딘가 돌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전반적인 시장도 움직이고 있으나 지수들은 지속적으로 섹션별로 돌이키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315지수 지지력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채널 형태로 보이나 야간장부터 주간장들 지속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추세를 지켜주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15지수를 중심으로 얘는 국내 선물장은 보합 혼조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여전하고요. 다시 어제 야장 때 316지수까지 다시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추세 지지력들 315지수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놓여있죠. 이 구간들을 오늘 지켜주느냐에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고요. 315지수 지지력에 그다음에 317, 18지수를 안착하는 건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혼조세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 쪽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시장들 추가적인 배팅이 나와서 거기를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보합권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 오늘은 해외 선물 쪽에서도 보시겠지만 어제 눌림목들이 오늘 반등 그래서 어제 눌림목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아직은 보고 있고요. 아직은 채널 구간 부하권 내에서 노는 모습으로 아직은 315지수부터 318지수는 부하권 채널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315지수 지지력 그다음에 거기서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우선은 마디가 2.5포에서 3포 내외의 보합권 매매가를 형성할 것이다. 추가적인 매수 상승이 나오려면 아주 318지수를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우선은 315지수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315지수 지지력의 윗구간들 보합 여전히 그대로 보합권 매매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리아발 불안감이 다소 완화하면서 증권시장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네, 시리아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이따 크루드오일 볼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거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를 달러 인덱스 할 것인지 아니면 저가를 깨고 나서 다시 전저가를 끼어들 수 있을 건지 어차피 얘네들은 수요일 목요일 날 지나야지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얘네들 지지력을 깨서 다시 저가를 확인한다 해서 얘네들이 완전히 방향성들 다 틀었다. 아니면 완전히 바뀐 그림이다. 그렇게 여기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기대치는 있어 보이나 얘네들 구간에서 추세 저항들 막아내고 무너진 아이들이 아직은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들은 아니죠. 어차피 얘네들은 일봉상에서의 이 정도의 구간에 수렴 상단부 하단부에 놓여있는 모습이라면 하루 이틀 매수매도 혼조세가 그대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저가를 깨고 돌파한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2월 달부터의 수렴 구간들
바운더리가 계속 낮아지고 고점은 높이지 못한 형태에서 저점 또한 낮추지 못한 형태의 수렴 보합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반등하고 하루 이틀 또 되돌리고 이런 모습들 여전히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좀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지지력을 받아내고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2-3일 동안의 약한 모습 때문에 한마디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루 이틀 약한 모습에 또 하루 이틀 강한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고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물대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끼어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서 여전히 달러 인덱스 수렴 보합에 놓인 것처럼 유로 달러도 아직은 보합권 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얘네들이 눌림목이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얘네들 방향성이 나왔다 보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황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2-3일 이상 얘네들이 방향성을 띠기는 아직 무리수로운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혼조세장은 섹션별 공략이 유효하다. 지속적으로 보자면 어제도 오후장 유럽장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차트가 밀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장 후반부터 되돌림 모습을 잠깐 보였었습니다. 섹션별로 움직임이 달라서 혼조세를 띄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는 지지력 받고 그 다음에 고가에 붙은 아이들이 추가적인 신고가를 안착을 해서 지지력을 받아내준다면 걔네들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냥 보합권 내에서 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작은 채널이 이틀 동안 놓여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을 보자면 아직 뭐 고가에 대한 저항 1.24500대 그 다음에 저가를 배제한 중심 자리들 1.29900대들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깜짝 반등을 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치면 걔네들은 눌림목을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눌림목 목표로 저희가 66.60대 봤었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심으로 얘네들은 매도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럽장부터 미장까지 40을 중심으로 혼줬습니다.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빠졌다가 여전히 40대 추세 저항을 갖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추세가 넘어간다면 우선은 고가 부근에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아직은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지표 전까지 보합권 형성하다가 추가적인 그림들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을 맞은 구간들 어제 지지력들 인해서 얘네들 보합권 혼조세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66.60대 안착 여부가 중요하겠죠. 섹션별 공략이 중요하고요. 보합권 이탈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66.10대는 지지력들 3번이나 받아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윗자리든 60을 치기 시작하면 추세가 넘어가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보합 혼조세가 되든 아니면 얘네들 다시 매수 전략이 되든 수렴 보합권 이탈 이후에 추세를 보는 게 더 낫다. 이 구간 내에서는 3-40핍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보다는 보합권 이탈한 이후에 유럽장 미장 때 추세를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렴 보합권 내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로 떨어졌다가 또 다음 섹션은 매수로 올라갔다가 또 다음 섹션은 매도로 떨어졌다가 어차피 보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세를 이동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그림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정도의 그림들 500달러에서 600달러 한 계약 이상으로 나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한 계약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그냥 큰 바운더리 부합이겠죠. 여전히 추세 저항의 추세 지지력들,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고요. 수요일, 목요일 날 지표가 뚜렷해지는 날부터가 좀 더 방향성을 보기 좋은 날이다. 그래서 이제 동안 3개월 이상 그런 패턴으로 끌고 왔던 아이들 여전히 큰 변동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관점도 유지하면서 유리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을 펼칠 예정이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